애매한 소리를 서로 하면 안 돼요. 정치하면서.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철학과 가치와 정체성은 이런 거다.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점에서 벗어났다.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죠. 그거 없이 이야기하고 그거 없이 또 저도 여기서 뭘 말할 수는 없는데 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클릭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경제성장, 기업지원 이런 거 얘기하면 우클릭이에요? 그게 왜 우클릭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정권 운영하던 시절에 민주당이 그러면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 안 했다고요? 아니요, 더 열심히 했잖아요. 성장을 포기한 정권이, 성장을 포기한 정치 세력이 어떻게 그 나라를 책임져 갑니까?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우클릭이에요? 김부겸 총리가, 전 총리가 얘기하신 부분은 민주당 말고 민주당 바깥에 있는 다른 좀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들 정도 이렇게 좀 끌어안자 이런 건데 그게 글쎄요. 지금 그런 분들이 저쪽으로 보면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제가 정확한 진위를 몰라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탄핵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당의 틀을 그쪽 분들이 넘어서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지난번 한번 크게 분열되면서 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 안철수, 유승민도 자기의 마지막 당은 여기다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를 공언을 했고요. 그래서 정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는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잘사니즘에 대해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정체성은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계파 상관없이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철학이 뭐라고 해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이 대표의 잘사니즘이 그 가치와 철학과 동떨어진 것인지 그렇게 봐야 할까요?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게 혹시 그러니까 계파 상관없이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그게 뭐냐고 철학인 그분이 것인지. 밝혀야지. 예. 그분이 생각하는 뭔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비판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제가 이분 얘기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그 취지를 보면은 좀 비판적이다. 예, 그러면 그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가치와 철학의 정체성이 뭐냐고요. 그건 김동연 지사가 밝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매한 소리를 서로 하면 안 돼요. 정치하면서.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철학과 가치와 정체성은 이런 거다.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점에서 벗어났다.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죠. 그거 없이 이야기하고 그거 없이 또 저도 여기서 뭘 말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노선을 그동안 지켜왔냐 그러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한 40년쯤 된 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노선과 가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햇볕 정책 이런 정책적인 가치와 노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되게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 오래된 것들에 대한 해석이 지금도 많이 다르겠지만 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클릭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경제성장, 기업지원 이런 거 얘기하면 우클릭이에요? 그게 왜 우클릭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정권 운영하던 시절에 민주당이 그러면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 안 했다고요? 아니요, 더 열심히 했잖아요. 성장을 포기한 정권이, 성장을 포기한 정치 세력이 어떻게 그 나라를 책임져 갑니까?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우클릭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빈약한 경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업 지원을 얘기하고 성장에 대한 정책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우클릭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정치 세력의 당연한 의무고 그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그런 면에서 그 경제, 성장, 기업 지원 이런 걸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클릭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건 우클릭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해오는 거고 원래 민주당이 거의 더 잘했고 그리고 원래 정치인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게 현실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걸 우클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좀 빈약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여당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비호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요. 근데 만약에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이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 대통령을 부정하고 간판을 바꿔달 것이라고 했고, 김무겸 전 총리는 좌우 진영을 넘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뜻을 함께한 이들을 규합해서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 이루어져도 조기 대선까지 약 2달 정도로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파면 결정이 나도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분들 말처럼. 두 분 얘기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이 빠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뭐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한 거는 좀 그 다른 결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자기 살려고 무서우니까 스승인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기려고 살려고 아마 급격한 속도로 거리두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본선이 시작되게 될 주면은 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갈 거예요. 그렇다고 이른바 윤석열 지지층이라고 보이는 뭐 소수의 그 사람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줄타기를 잘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담벼락에 대고 세배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짓들은 이제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버리는 건 뭐 명약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정도의 분장수를 가지고는 얼굴 바꾸기를 가지고는 쉽게 유권자들을 속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하신 부분은 민주당 말고 민주당 바깥에 있는 다른 좀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들 정도 이렇게 좀 끌어안자 이런 건데 그게 뭐 글쎄요. 지금 그런 분들이 저쪽으로 보면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참 제가 정확한 진위를 몰라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은 그 어쨌든 탄핵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당의 틀을 그쪽 분들이 넘어서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크게 분열되면서 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 안철수, 유승민도 자기의 마지막 당은 여기다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를 이미 공언을 했고요. 그래서 정계 개편이 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는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이 그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이른바 우리끼리 독식하겠다 권력을.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야 니네끼리 다 해쳐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듣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되게 광범위한 권력 분점 더 나아가서는 개헌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밑그림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개헌은 벚꽃처럼 만발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끝나요. 왜? 권력을 쥔 사람이 할 생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개헌을 논의된 적은 20년, 30년이 됐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모든 정치 세력과 정당이 또 모든 대선 후보가 개헌을 이렇게 하겠다. 시기, 방향, 그리고 절차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공약을 내세워야 되고 이 공약과 자기의 신임을 연동하는 중간평가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하고 자기 임기도 단축할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가 아니면 국민들은 또 저 개헌 하나만 하는 소리, 좋은 얘기 이렇게 듣고 마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헌에 대한 요구,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 탄핵 연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만들어져 가되 선거 국면에서 논의가 되고 지금이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선거 이후에는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심으로 이 개헌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위해서 자신의 임기까지도 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은 이제 타매체 인터뷰를 좀 인용을 한 건데요.
특정인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보수 진영에 있는 어떤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말씀의 취지 자체는 보수 진영까지 이제 연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은 하신 건데요. 근데 이제 김 전 총리의 이제 진이야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파면이 이뤄진다면 파면 이후에 어떤 국민의힘 탈당파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좀 연대해야 할 대상이라고 좀 보십니까? 뭐 가정을 두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017년의 경우에 많이들 아쉽게 생각하는 게 단독으로도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보수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민주당이 42%의 지지율을 가지고도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면 42% 정도의 다수파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탄핵에 동의했었던 바른당,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런 데와 함께 이제 권력을 좀 나누고 개헌 방향으로 갔었으면 대한민국 이런 꼴이 지금 안 됐을 텐데 8년 전에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좀 바라보고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주도적으로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그 권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렇게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대상이 누군지 저도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이제부터 이호승 기자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나죠. 예. 국회에서. 다음 주에는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그